2017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각종 사회 현상을 반영한 신조어, 유행어도 참 많이 쏟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마지막 생각연구소에서는 2017년 신조어와 유행어를 통해 올 한 해 한국 사회 심리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벌써 오늘이 올해 마지막 생각연구소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네. 시간 빠르네요. 네, 네. 그동안 참 우리 사회에 숨은 여러 심리 현상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올 한 해 한국 사회의 심리 현상 좀 간단하게 총평을 내려주신다면요? 제 생각에 상당히 불안하고 긴장되는 것도 많았고요. 네. 북핵 위기 같은 것도 있었고요. 맞아요. 또 수능 전에 지진이 생겨서 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고요. 그런 일도 예. 있었죠. 상당히 긴장되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그 사이에 뭔가 새롭게 변화하려는 성장통 또 뭔가 희망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뒤섞인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이 신조어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 심리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자, 어떤 신조어가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혼술, 혼밥, 혼족이 바로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네. 자, 혼족하니까 저는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무슨 노래요?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 정도면 거의 네. 뭐 찰떡궁합이네요. 호흡이 척도로 맞는데요. 자, 올해 신조어 혼족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 혼족, 뭐 혼밥, 혼여도 있더라고요. 혼자 여행 가는 거. 예. 예, 혼자가 붙어서 되게 많은데요. 사실 이게 그 저 혼족 문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저희가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나홀로족 또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그 마케팅이나 뭐 그런 그 물품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싱글 슈머 일종의 그 저 소비자죠. 네. 또 일코노미란 말도 있습니다. 일코노미. 그건 네. 뭔가요? 보통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네.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경제를 말해서 일코노미란 말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옛날에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신다. 예. 또 어떤 분들은 혼자 고기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예, 근데 사실 요즘은 혼자 생활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예. 어디든 가면은 혼자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마련돼 있고요. 일종의 젊은 세대들의 하나의 트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네. 또 나홀로족 문화 이 트렌드에 대해 살펴봤고요. 예. 또 어떤 신조어가 있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급식체, 급여체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이 급식체가 학교 급식을 먹는 학생들의 은어다 이렇게 해서 급식체라고 불리고 또 직장인들, 30, 40대 직장인들이 쓰는 언어 해서 급여체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 예시가 좀 준비되어 있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급식체, 뭐뭐 하는 부분, 동의, 보감. 네, 레알, 초성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급여체는요, 좀 딱딱해요. 어레인지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군대 용어 같아요. 네, 넷병이라고도 불렀죠. 예. 네, 이렇게 또 학생들, 10대들과 20, 30대, 40대까지 포함하는 이런 직장인들이 쓰는 용어들 어떻게 보면 이 간격이 상당해서 이를 세대 차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저도 잘 급식체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아까 두 분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던데요. 연습 좀 했어요, 저희. 그러신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장년층하고 신세대하고 사이에 세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1990년대 초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한참 그 인터넷 처음에 생기고 나서 뭔가 그 무슨 통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무슨 통신 무슨 언어 이런 거요? 예, 그런 언어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그때 기성세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한글 파괴다. 이렇게 하고는 도저히 한글의 근간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우려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한글 그대로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 생각에 이런 급식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특정 시기에 특정 세대가 그들 간의 어떤 소통과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하나의 또 문화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한 20년 지나면 거의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들만의 문화, 한글 파괴 쪽인 측면보다는 그들이 향유하는 하나의 문화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또 새로운 문화도 살펴봤는데 다음 유행어도 살펴보죠. 뭔가요? 그레이. stupid. 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누구죠? 저희 YTN에서 원포인트 생활 상식을 또 진행하고 있는 김생민 씨가 유행어로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그레이, stupid 올해 심리를 이런 유행어로도 살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생민소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생민소비. 네, 김생민식 소비라는 거죠. 네. 네.
사실 great이란 말은 소비 중에서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소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가성비를 잘 따지고 뭔가 그런 거를 절약을 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의 칭찬으로 되는 것이고 네. 반대로 stupid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심한 낭비라든지 불필요한 소비에 대한 하나의 책망 같은 그런 그 단어가 되겠는데 네. 뭐 두 말을 그 종합하면 절약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좀 힘들지만 참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어떤 태도, 즉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반영한 스투픽, 그레이까지 살펴봤고요. 네. 계속해서 준비된 신조어 함께 보시죠. 되게 편안해 보여요. 욜로족을 뜻하는 말이 많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금 본 그레이과는 좀 정반대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욜로라고 하는 거가 이게 뭐 저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죠. 아까 말씀드린 건 미래지향적인 태도라면 이거는 네. 현실을 붙잡아라. 네. 뭐 일종의 현재를 카르페 디엠 같은 즐겨라. 거죠. 네. 그렇죠. 욜로라는 게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보면 현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미래를 준비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뭔가 취업도 지금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네. 연봉도 생각보다 높지도 않고 그런데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럴 바에는 뭐 어차피 늘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삶을 즐겁게 살자. 그래서 그런 거죠. 왜 저희가 한번 소개했었던 홧김 비용이나 네네. 이 탕진하는 게 재밌다 이런 뜻의 탕진잼 이런 것들도 욜로랑 좀 관련이 있는 용어로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데요. 네. 근데 이게 그 욜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건설적으로 이게 되려면 지나친 낭비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네. 이게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자기는 별로 돈이 없는데 비싼 걸 산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욜로의 기본적인 정신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일종의 낭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을 위한 소비다. 이 욜로까지 살펴봤고요. 이 방금도 언급했지만요. 그레이스는 좀 절약적인 정신 이런 걸 강조한 것이라면 욜로는 나를 위한 투자.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이게 한 사회에서 다 유행어가 됐다는 말이죠. 예. 이 부분이 좀 신기하기도 해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나는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네. 하나는 현재를 즐기라는 것이고 이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단일한 한 차원의 양쪽 극단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의 양쪽의 어떤 진자의 추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있으면 뭔가 계획하고 뭐 열심히 해요. 근데 예상만큼 돈이 잘 모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갖고 언제 뭐 집을 사나 이렇게 되면 맞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를 좀 즐겨야지 이렇게 되죠. 예. 현재를 즐겨서 뭔가 소비를 하고 탕진잼 이런 걸 즐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너무 없어져요. 그럼 네.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뭐 great, 이 stupid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네. 거죠. 일종의 그 똑같은 차원의 양쪽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우리 현실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뭔가 어떻게 보면 불안한 그런 삶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니까 도대체 어디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쉽지가 않고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정말 지금 필요한 건 뭘까?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물품인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네요. 뭐 욜로 하려다 골로 간다 이런 말 누가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서두에 그 올해는 불안, 긴장,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심리를 진단해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지금 다양성 시대에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물음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찌됐든 내년에는 이런 불안 요소들의 극복으로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